지선 투표율 역대 최고. 그런데 많은 정치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지선 투표율 역대 최고인 것을 보고 보수 쪽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2030이 재결집하고 있는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전라북도가 1위입니다. 물론 전라남도가 1등으로 나와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하나의 광역단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둘을 합쳐넣어서 계산을 하면 전라북도가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라북도 유권자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구한테? 정청래 대표한테. 민주당 지도부한테. 대구는 18.65, 전국 최하위. 그다음에 경기도는 20.96, 여기도 좀 낮은 편입니다. 서울은 2.6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부산도 2.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사전투표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는 무려 3.85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이번에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도 3.05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K, PK 할 것 없이 지난번 지방선거에 비할 때는 지금 매우 관심이 높아지고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청래, 투표장에 줄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입니다. 민주당에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을 썼네요. 약간은 자신 없는 말투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느 연령대에서 사전투표율이 더 높은지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는 건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무조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그랬는데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하고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때부터 그 공식은 이미 깨졌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은 6곳 경합지다, 국민의힘은 8곳 경합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번 선거는 맨 처음에는 원사이드하게 출발했지만 갈수록 격전이 벌어지면서 사전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교수, 이번 선거는 진영 갈등에 따른 진영 결집 구도 속에서 중도층이나 무당파가 소외되어 있었다. 본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는 6월 3일 모레 본투표까지 끝난 다음에 합산한 투표율이 60%를 넘을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리고 전국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방선거보다 0.6%포인트가 높은 24.1%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산 북합 25.6, 평균치보다 높았죠. 그런데 대구 달성은 17.6으로 14곳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 평택을 여기도 18.4로 낮았습니다. 이제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선거만 놓고 본다면 4년 전 그때도 사전투표율이 20.6%로 역대 선거 중에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최종 투표율은 50.9%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니
최종 투표율도 높아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측면은 아니야. 요즘 유권자들은 그런 거에 영향 안 받아. 그냥 자기의 일정에 따라서 내가 5월 29일 투표하는 게 좋은지 6월 3일 투표하는 게 좋은지 어차피 내 마음은 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두 날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야. 분산 효과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보수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리하지 않다. 말이 이렇게 한 걸음 뒷걸음질 친 그런 제 코멘트고요.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자, 두 갈래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 이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민주당 우위의 그런 이 선거 구도가 고착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여론조사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샤이 보수. 그게 장년층이 됐든 아니면 2030 청년층이 됐든 그 양쪽에 있는 샤이 보수들이 드디어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제 생각 말고요. 전문가들 생각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던 보수층이 재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공소 취소 특검법, 스타벅스 논란 처리 등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접전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외과 교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한쪽 진영이 투표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한쪽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2030 세대가 보수화되는 경향 속에서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기존 정치 공식이 이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2030 세대가 사전 투표장에 많이 보였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다.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2030 세대가 상당히 보수화됐다. 장동혁 대표, 남은 선거 기간 2030 미래 세대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겨냥하면서 커피 한 잔의 자유 6월 3일 기호 2번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만 빼고 우리가 15대 1로 승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조작기소 특검법이니 뭐 스타벅스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영남권 TK면 TK, PK면 PK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윤희용 여론조사기구 오피니언즈 대표, 사전투표에 이어 최종 투표율까지 높다면 2030 세대 등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던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된다.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이런 기미가 보이면 진보층에서 역결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만약 최종 투표율이 60%가 넘어간다면 양쪽 지지층이 모두 결집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